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량이 이제 중국 턱 밑까지 치고 들어가며 중국의 대미 전략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20에서 30문을 약 3억 달러 규모로 베트남에 수출하는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대미 견제 전략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베트남이 전통적인 러시아산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이 움직임은 중국의 서태평양 패권 전략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이 이제는 한국의 첨단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고, 이에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한국의 K방산이 어떻게 중국의 지역 패권 전략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전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입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2S3 아카치아, 2S1 그보즈디카와 같은 구소련제 노후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로 사거리 40km, 분당 6에서 8발 사격 능력 등 성능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55mm 구경은 나토 표준으로 미군의 엑스칼리버 포탄과 호환되어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벨기에 군사 전문지 아미레커그니션은 특별 분석 기사를 통해 K9 자주포의 베트남 진출은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 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K9의 기술적 우수성과 전략적 가치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위 전략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아미레커그니션은 K9 자주포의 전술적 우위성에 주목했습니다. K9 썬더는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플랫폼 중 하나로 나토 표준 155mm 포신을 장착하고 있어 서방권 정밀 유도 탄약과의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K9을 도입함으로써 중국과의 국경 지역 및 해안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주로 도입해왔으나 최근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을 겪으며 현대화된 나토 표준 자주포 체계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동북부 중국 접경지대 배치 계획이 주목받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K9 도입 소식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 소우닷컴에 게재된 기사는 베트남이 여전히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한국의 자주포를 구입해 국경에 배치하며, 중국의 자주포가 아무리 좋아도 원하지 않는다며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베트남이 20문의 K9 구매에 3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며, 이는 단가가 1,500만 달러에 달해 베트남이 한국에 의해 크게 속았다고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 정부의 선동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K9 자주포의 베트남 진출이 중국에게 주는 심리적 불안과 초조의 증거로 분석됩니다. 이전 인도 육군에게 K9을 수출할 당시에도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신화웨이보 군사 전문 페이지 신화군사망에는 인도가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PLZ-05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었습니다. K9의 카탈로그 데이터가 우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중국 PLZ-05의 훈련 영상에서는 심각한 포신 요동 현상이 확인됐고, 사격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K9 자주포의 동남아 진출과 반중안보 연합 형성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들여 발전시켜온 핵심 군사 독트린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함대의 접근을 막고 자국의 영향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놀랍게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구사했던 방어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은 소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역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마리아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마셜 제도 등의 전진 기지를 설치하고 절대국방권을 선언했죠. 이 방어망은 미국의 해군력이 일본 본토와 핵심 점령지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요격기, 잠수함, 해안포대, 기뢰 등을 활용해 다중방어층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연합군의 전진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중국의 현대 전략도 이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중국은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 등을 이용한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만과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과 괌과 사이판을 포함하는 제2도련선을 방어 경계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전략이 결국 미국의 섬 건너뛰기 작전과 압도적인 해군력에 의해 무너졌듯이 중국은 한국의 첨단 무기가 영내 국가들의 공급됨으로써 자신들의 방어망에 구멍이 뚫릴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의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2023년 2월 한국을 방문해 K9 자주포의 조종 및 사격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협력과 군사 교류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안보 파트너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베트남의 K9 도입은 단순한 개별 국가의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안보 구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상 K방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반중안보 연합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의 K9 도입에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등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공산당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침략과 1979년 중국과의 국경 분쟁,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으로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에 FA-50 경공격기를 도입했고 추가적인 방산 협력을 모색 중입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로 다시 미국과 한국 등 서방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K9자 주포와 함께 한국의 해군 함정 및 미사일 시스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K9자 주포와 함께 한국의 대한 미사일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과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공세적인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해역에 중국 해경선과 해군 함정이 자주 출현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감시 및 방어 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K방산 중심의 반중안보 연합 형성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냉전 종식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균형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팽창과 경제적 압력이 심해지면서 이들 국가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게 됐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런 상황에서 이상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위력 강화가 가능한 딱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런 K방산 중심의 안보 협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무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항상 부담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방산 제품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동남아 국가들에게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한국 방산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로 미국은 한국 방산의 동남아 진출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방산 중심의 이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라는 지정학적 화약고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지역 안보 질서를 만들어가는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과거 강대국의 각축장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영내 안보 질서 형성의 주체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방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동남아 반중안보 연합의 미래는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현재 추세와 지정학적 상황을 볼 때 주목할 만한 발전 방향이 예상됩니다. K9 자주포의 베트남 진출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베트남과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미 한국의 군용 레이더 시스템, 대한미사일, 해안경비정에도 관심을 보였고 특히 방공 시스템인 천궁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한국산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데 이는 K방산 중심의 지역 안보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은 K방산 중심의 반중안보 연합 형성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경제적 보복, 자국 무기 체계의 개발 및 수출 가속화, 그리고 외교적 군사적 압박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특히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북부 국경 지역에 배치할 경우 중국은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대응은 역설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불안을 더욱 키워 K방산 중심의 반중안보 연합 형성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핵심 기술 보호와 수출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무기 수출을 넘어 포괄적 안보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 교육, 정비 지원, 공동훈련 등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방산 협력은 전자, 조선, 자동차 등 다른 산업 분야로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영향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을 통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은 한국이 지역 안보 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중견국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K방산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반중안보 연합 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